이 시간에는 전자기 1장 적분법 인티그럴 캘큘러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크의 컬 스티어렘, 스토크의 컬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일반 역학 할 때 이미 컬 스티어렘은 그 스토크 스티어렘 한번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전력하고 보전력장, 보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이 어떤 물체를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라고 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데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그 힘이 어떤 힘이든지 간에 항상 그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그게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어떤 힘이 한 일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고 그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입니다. 나중 상태 B라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처음 상태 운동 에너지의 차만큼 힘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이제 그 델타 T의 개념이고, 근데 그 일반적인 모든 힘은 그 힘이 보전력이든 비보전력이든 상관없이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건 항상 성립하는데, 만약에 보전력이 되려면 항상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건 보전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은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힘이 이제 보전력의 개념인데, 보통 이제 힘의 경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그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힘은 다 보전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힘 F 대신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이걸 갖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힘 F 자리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은 어떤 스칼라 함수를 미분하고 그놈을 다시 적분해 주는 거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gradient potential dr은 dv 포텐셜의 변화량이고, 이제 마이너스 4는 여기 그 보전력의 정의에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어떤 힘이 한 일은 보전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초기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나중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전력이 한 일은 뭐냐? 보전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VA-VB 또는 이거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주면 이놈은 그 힘이 보전력이든 비보전력이든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전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음의 변화량 또는 그 운동 에너지의 양의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T는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전력장에서 어떤 물체의 한 일은 양 끝점에서 엔드 포인트, 포텐셜 에너지의 그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합니다. 경로에 무관하게.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델타 T는 마이너스 델타 V 그래가지고 이놈으로부터 이걸 정리해주면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A라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그 B라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반드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돼야 돼요. 스칼라 포텐셜이 정의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힘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걸 역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보전력이 한 일은 항상 엔드 포인트, 포텐셜 에너지의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하니까 폐곡선을 따라서 보전력이 한 일, 얘를 한 바퀴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이 오픈으로 되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차가 생기지만, 얘가 갔다가 제자리로 들어와서 처음 점하고 나중 점이 같은 게 폐곡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이 딱 같으면 이제 하나의 폐곡선을 이루면 그때는 보전력의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엔드 포인트에 의존한 거죠. VA 빼기 VA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항상 보전력의 한 일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일반 역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벡터 필드가 그 이전 시간에,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벡터가 마이너스 y i hat 더하기 x의 j hat. 그러면 이제 얘가
필드가 요게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점이 없는 부분이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있는 필드가 마이너스 yi hat 더하기 xj hat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놈은 그 circulation 그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컬의 개념인데, 그래서 컬을 계산해주면 이건 0이 아니고 대신에 바깥으로 나가는 divergence를 계산해주면 이건 바깥으로 나가는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divergence는 V라는 걸 이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필드가 보존장이냐 conservative 필드냐, 이러한 벡터 필드가 보존장입니까? 보존장인 거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한다고 했죠? 제가 그 이 필드의 한 로테이션 하는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면 한 일부분을 이렇게 한쪽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필드의 일부분만 그렸습니다. 이러한 폴스 필드를 제가 V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역학적으로 좀 의미를 줘서 힘이다 라고 하면, 요게 이제 뭐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힘의 필드를 계산하는 건 그 힘의 크기, 뭐 x가 1, y가 0일 때는 얘가 0,1, 그러니까 이게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화살표가 그려준 거고, 0,1에서는 x가 0, y가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i 햇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왼쪽으로 크기가 1인 화살표를 그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필드를 그려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힘을 내가 V라는 것 대신에 F라고 쓰면 F는 마이너스 I 햇의 Y 더하기 J 햇의 X 이렇게 되고, 그거의 X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의 X 성분은 마이너스 Y, 힘의 Y 성분은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은 Y의 함수로, Y 성분은 X의 함수로 주어지는 필드입니다. 그러한 필드에서 이게 이 힘이 보존력장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패곡선을 한번 패곡선을 따라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해주면, 패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금 직사각형 패곡선을 필드상에서 하나 그렸습니다. 그 패곡선을 따라서 힘이 한 일이 0이 되면 그건 보존력장이라고 했고, 0이 아니면 보존력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요 패곡선, 작은 패곡선을 좀 크게 그린 건데, 그러니까 폭이 델타 x,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높이의 차가 델타 y인 패곡선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려보면, 요 지점이, 요 모서리가 x, y. 근데 여기는 이제 델타 x만큼 더 간 거죠. y는 같지만, x가 델타 x만큼 폭이 갔으니까, 요 지점은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 y. 요 지점은 어떻게 되죠? x는 안 변하고 y만 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x는 안 변했고 y만 변했으니까 요 모서리의 점, 그 좌표점은 x, y 더하기 델타 y가 됩니다. 이 지점을 따라서 요 패곡선을 따라서 이 힘이 한 일을 계산해 보면, 먼저 이 경로를 따라서 힘이 한 일은 뭐죠? x 성분이죠? fx의 괄호 안에 있는 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y잖아요. fx의 y. 그 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가는 거는 y 성분이죠. y 성분인데 y 성분은 x의 함수죠. x의 함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y의 x 더하기 델타 x, 이 라인을 따라가니까 여기는 fy의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힘은 x 성분이죠. x 성분인데 밑에 있는 놈은 y의 함수지만 위에 있는 놈은 y 플러스 델타 y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fx의 y 플러스 델타 y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y 성분에 따라서 오는데, y 성분은 x의 함수죠. x의 함수인데 여기는 x가 x 플러스 델타 x지만 여기는 함수가 x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f of y 성분인데 x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러한 힘이 각각의 경로를 따라서 그 힘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힘은 f 그 이동한 방향과의 스칼라 곱이니까 이러한 성분이 작용을 하게 돼서, 이때 w를 계산해주면 x라고 하는 경로를 따르는 게 파란 힘, 그 다음에 y 경로를 따르는 게 빨간 힘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힘은 x 경로, fy는 오른쪽으로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얘도 위에 있는 힘 fx의 y 플러스 델타 y는 x 플러스 델타 x에서부터 x가 x까지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주면 fxy 빼기 fx의 y 더하기 델타 y를 x에 대해서 x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적분해 준 게 이 두 힘이 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y가 한 일은 y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주면 fy의 x 플러스 델타 x는 플러스 1을 했고 fy of x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죠? 방향으로 따지면 그 범위는 y에 대한 적분인데 y가 y에서부터 y 더하기 델타 y를 해준 거,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패곡선을 따라서 희미한 일을 다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f of x, y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y가 들어오면 되고, 요 놈은 이 자리에 마이너스 y 하고 괄호 열고 델타 y 더하기 델타 y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제가 그래서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 y 더하기 델타 y를 계산해 주는 거고, 요 놈은 fy의 x 플러스 델타 x는 x 더하기 델타 x가 되는 거고, fy of x는 플러스 x니까 고놈 x 플러스 델타 x 빼기 x를 계산해 주면 되죠. 첫 번째 식은 델타 y만 남고 두 번째 식은 델타 x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y는 델타 y, 델타 x는 다 x, 델타 y는 x에 무관하고 델타 x는 y에 무관하니까 요 놈은 적분할 때 상수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적분해주면 델타 y 곱하기 델타 x, 두 번째 식도 적분해주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y. 왜냐하면 요 놈은 y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2를 갖다가 y에서 y 플러스 델타 y까지 해주면 그게 델타 y밖에 안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식 적분해주면 델타 x, 델타 y, 두 번째 식 적분해줘도 델타 x, 델타 y, 두 개 더해주면 2 곱하기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죠. 요 놈은 델타 x, 델타 y를 제가 굉장히 작게 슈링크를 시켜주면 이 면적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줘요. 면적을 굉장히 델타 x를 작게, 델타 y를 작게 만들어줘도 0으로는 못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면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0이 아니니까 이때 이 희미한 일은 어떻게 되죠? 0이 아니죠? 희미한 일이 0이 아니면 이게 보전장인가요? 비보전장인가요? It is non-conservative. 이거는 보전력장이 아닙니다. 보전력장이 아닌 또 다른 특징은 희미한 일, 패곡선을 따라서 희미한 일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판별 기준이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긴 벡터 필드는 컬을 계산해주면 아까 0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컬을 계산해주면 0이 안 되는 놈은 보전력장이 아니고 비보전력장이다, non-conservative fiel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놈을 그 전에 있는 놈의 필드는 마이너스 i의 y 햇 더하기 j의 x 햇인데, 이번에는 제가 요 y 부분을 부호만 살짝 바꿨어요. 부호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러한 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거는 이제 모든 힘이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벡터 필드를 계산을 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v라고 하는 벡터가 x의 i 햇 더하기 y의 j 햇이면 모든 지점에서 방사선 방향으로 쭉쭉 나가는 필드입니다. 멀어질수록 크기는 커지고 방향은 방사선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요놈 계산해주면 컬은 0이고 다이버전스는 0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비슷한데 얘는 이게 x 성분하고 y 성분이 바뀌었네요. x 성분하고 y 성분이 바뀌면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 1,4분면하고 여기 3, 4분면은 다 이게 나가는 얘는 다 무조건 다 나가는,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1, 2, 3, 4분면이 다 바깥으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면인데, 요 놈은 요게 순서가 바뀌면서 1, 4분면하고 3, 4분면은 필드가 바깥으로 나가지만 요 2, 4분면하고 4, 4분면은 필드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돼요. 직접 그려보셔도 되고. 그럼 이 힘이 보전력이냐라고 하는 건 다시 어게인 이 보전력장의 임의의 한 공간에서 패곡선을 따라서 이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패곡선을 따라서 이러한 이제 패곡선을 따라서 힘이 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이때 f of x, y는 y가 되고 요 놈은 다 부호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y 빼기 y 더하기 델타 y. 얘는 x 더하기 델타 x 빼기 그냥 x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이제 부호 이거는 너무 더 쉽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놈은 부호가 마이너스 델타 y, 두 번째 놈은 부호가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델타 y 델타 x, 두 번째 항은 플러스 델타 x 델타 y.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개를 합치면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힘이 한 일은 0이 되고 그래서 요 힘은 보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호만 하나 싹 바뀌었는데 보전력의 특징은 뭐냐면 요 놈의 컬을 계산해주면 컬이 0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래서 컬을 계산해주면 컬이 0이 돼요. 그래서 컬이 0이 되면 우리가 보전력 적분으로 나타내주면 힘이 한 일을 그 패곡선을 따라서 힘이 한 일을 계산해서 0이면 보전력, 0이 아니면 비보전력, 혹은 그걸 심플하게 컬이 0이면 보전력, 컬이 0이 아니면 비보전력이 됩니다. 이것도 컬을 계산해주면 0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전력이 한 일, 패곡선을 따라서 보전력이 한 일은 항상 0이 되는데 보전력이 만족해야 되는 일반적인 조건이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힘이 한 일을 계산해주면 요렇게 이 지금 직각좌표기에서 이 힘이 한 일을 계산해주면 요렇게 오른쪽처럼 계산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도함수를 배웠을 겁니다. 어떠한 함수가 x의 함수인데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 준다는 거는 그 함수가 x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함수값 빼기 x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그 인터벌로 두 지점 사이의 인터벌 델타 x로 나눠준 거를 이 델타 x를 굉장히 작게 거의 0으로 보내주면 그게 이제 미분, 기울기를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펑션 f of x 더하기 델타 x는 요놈 델타 x를 우변으로 곱해주면 이제 df dx의 델타 x 더하기 f of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우는 공교롭게 x의 함수가 뭐냐면 y 성분이 x의 함수라서 f of x 더하기 델타 y는 f of yx 더하기 df dx의 델타 x. 근데 이제 이때 얘는 x만의 함수면 토탈 데리버티브지만 요거가 일반적으로 x의 성분도 있고 y의 성분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놈은 이제 x에 대해서만 미분해줘라, 이제 편미분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식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편미분 파셜 데리버티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델타 x가 굉장히 작으면 이 뒤에 오는 하이어 오더는 이제 다 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 델타 x가 매우 작으면 여기 처음에 요 한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x 성분도 마찬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죠. fx의 y 더하기 델타 y는 f of x의 y 더하기 dfx dy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 fx의 y 빼기 얘 빼기 왼쪽 fx의 y 더하기 델타 y는 어떻게 되죠? 요 놈의 음의 값이 되겠네요. 그건 얘는 마이너스 dfx dy의 델타 x. 두 번째 놈 요거 계산해주면 요 놈은 그냥 요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얘는 dfy dx의 델타 y 플러스, 이때 이제 플러스 값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놈을 묶어주면 요 놈은 이제 두 놈을 묶어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f of x dy는
x는 y의 함수. 이게 다 요 놈 자체가 y의 함수죠. 이 경우 이 이그젠플의 경우는 이게 컨스탄트, x에 대해서는 컨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다 나가고 요 놈 적분해주면 이게 델타 x만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 f of y dx의 델타 x, 요 놈은 이제 x만의 함수인데 그 놈은 y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요 나머지 적분해주면 델타 y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정리해주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f y dx, y 성분을 x로 미분해주고 x 성분을 y로 미분해준 거에 차이 곱하기 요 지금 내가 폐곡선을 따라서 이 곡선을 따라서 만든 면적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이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냐면 서로 다른 성분을 벡터 성분을 그 y 성분을 x로 미분해줘서 x 성분을 y로 미분해준 거를 빼주는 게 바로 이제 컬의 개념입니다. 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컬 f, 어떤 힘의 함수를 어떤 벡터를 미분을 해주는데 컬로 미분을 해주면 그놈이 이제 서로 다른 성분을 미분해줘서 서로 빼주는, 그래서 컬 f는 I hat의 dfg dy 빼기 dfy 뭐 dg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컬 할 때 배웠죠. 그 중에 요 k 성분에 해당되는 게 dfy dx 빼기 dfx의 dy, 요게 이제 컬의 z 성분, 컬의 z 성분이고 dx dy는 요 면적인데 면적도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방향성은 제 오른선 법칙으로 제가 면적은 오른선 법칙을 하면 이게 지금 로테이션 방향으로 그 면적을 이렇게 휘가 맞으면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면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dx 델타 x 델타 y의 방향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 그리고 요 컬 f 중에 요 성분은 k-hat 성분이니까 그 놈도 역시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컬 f하고 면적의 스칼라 곱입니다. 컬 f하고 면적의 스칼라 곱을 해준 게 지금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3차원 공간으로 그냥 가장 제너럴하게 써주면 어떤 벡터를 선적분 시켜준 건 그 벡터를 미분을 해줬는데 컬로 미분해주고 그 컬이 감싸는 면적과의 스칼라 곱을 해준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스토크 정리 혹은 스토크의 컬 티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지금 면적이 이렇게 주어진,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f of x, f of y를 썼을 때의 경우는 요렇게 되는데, 이제 제너럴하게는 요 놈이 이제 컬 f하고 그 미소 면적, 얘가 하는 미소 면적을 스칼라 곱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관계되는 모든 면적을 다 적분을 해주는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토크 시어렘은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의 선적분을 해줬을 때 그 놈을 미분을 해주는데 컬로 미분해준 놈은 여전히 벡터잖아요. 그 벡터하고 그 선이 만드는 그 선의 경계가 만드는 면과의 스칼라 곱을 면적분을 시켜준 거하고 같더라. 이제 이게 스토크 정리인데, 요 놈은 어떤 곡선상에서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를 서큘레이션이 이제 컬 한 바퀴 뺑 돌리면, 컬을 이제 한 바퀴 서큘레이션을 해주면,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을 해주면, 그거는 그때 이제 요 놈은 이 선이,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면의 미소면 면적을 dA라고 제가 할게요. 그 면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경계선 안에 있는 면이 만드는 그 미소 면적을 dA라고 하면, dA는 방향이 이 경우는 이제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우리가 요 선이 만드는, 이게 경계가 만드는 내부 면적을 제가 S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이제 S가 됩니다. S라고 하면 그 S의 서큘레이션을 만든 컬이라고 하는 건 서큘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서큘레이션을 조각조각 DA로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그 면을 조각조각 나눠서
그 놈을 circulation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벡터의 circulation을 계산해주고 그 미소 면적과의 그 스칼라 곱을 해준 결과하고 그 놈을 그냥 통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선적분을 해준 결과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게 스토크 정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어떤 그 사각형의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해준 결과는 그 패곡선을 갖다가 잘게 잘라서 미소 면적 몇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서큘레이션을 만들어요. 서큘레이션이 한 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 안에서 한 바퀴 돌리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고 요 면적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해주고 여기 요 면적에서도 한 바퀴 돌아가는 서큘레이션 해주고 요 면적에서도 요 벡터가 한 바퀴 돌아가는 서큘레이션 그게 이제 컬을 해준 거죠. 그놈을 해줘서 면적분을 해주면 요 경계에서 만나는 요 서큘레이션의 경계에서 만나는 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위쪽에 있는 놈은 오른쪽으로 하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왼쪽으로 가니까 요 놈은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서큘레이션을 하는 모든 놈들은 이렇게 다 상쇄가 됩니다. 그죠? 다 상쇄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안에서 서큘레이션을 해준 놈을 면적분을 다 시켜준 결과는 그냥 네트로 따지면 바깥에서 이 면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한 바퀴 뺑 돌려준 결과하고 같더라 라고 하는 게 스토크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크 정리를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2차원상에서 정의되는 벡터를 정의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벡터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X 성분은 없고 Y 성분하고 Z 성분만 있는 Y 성분하고 Z 성분만 있는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경우에 요놈이 스토크 정리를 만족을 해주느냐라고 계산해보면 먼저 우리가 컬 왼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이 벡터인 경우에 컬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컬 V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X 성분은 이 경우에 없고 Y 성분이 2XZ 3Y 스퀘어 그 다음에 Z 성분이 4Y G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V의 X 성분은 없으니까 0이고 근데 요 가운데 거 보면 Z 성분은 4yg의 제곱인데 그놈을 x로 편미분해주면 요 놈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요 놈도 0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z 성분을 y로 미분해주면 4z의 스퀘어 y 성분을 z로 미분해주면 요 놈만 z를 갖고 있으니까 2x 뭐 이렇게 되겠네요. 4z의 스퀘어 빼기 2x의 i 햇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해주면 요 놈만 x를 편미분해주는 거니까 2z만 남아서 2z의 k 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미소 면적 DA라고 하는 거는 요 전체 면적 중에 일부의 면적, 그 면적 요소를 계산하는 거죠. 면적 요소를 계산해주면 이게 직각좌표기니까 그 크기는 dy, 예를 들면 dy, dz에 해당되는 조그만 면적 요소.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 YZ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 그게 바로 X 햇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DY, DZ 방향은 X축 YZ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 나오는 방향 항상 오른손 왼손을 써도 되는데 오른손을 제가 쓸게요. 그게 이제 크기로는 DY, DZ 방향은 I 햇 방향 그리고 이 면적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지? X는 0인 플레인에서 잡은 거죠. X는 0인 플레인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 V DA를 해주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요거는 X 성분만 존재하네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역할을 안 해주는 거죠. 스칼라 곱을 해주면 4z의 제곱 빼기 2x의 i 햇끼리 dy, dz가 되는데 근데 여기 이때 x를 보면 이 x는 이 평면이 x가 0인 평면이잖아요. 요 놈은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컬 v da를 해주면 4g의 스퀘어 dy dz 이것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적분을 해주는데 y를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z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4g 스퀘어를 y를 0에서부터 1까지 z를 0에서부터 1까지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선적분을 계산해주면, 선적분을 해주면은 제가 이제 지금처럼 4개의 영역으로 나눠볼게요. 선은 이제 한 바퀴 돌려주는 거니까. 첫 번째 라인 인티그럴이 1, 요 두 번째 경로가 2경로, 3경로, 4경로. 그래서 1경로 먼저 보면, 1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이제 선분 요소, 제가 아까 DR이라고도 썼다가 DL이라고도 썼다고 그러는데 그냥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L은 라인 엘리먼트, DX의 I hat 일반적으로 더하기 DY의 J hat 더하기 DZ의 K hat. 이게 이제 직각좌표계에서의 라인 엘리먼트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간다. 이 라인은 어떤 라인인가요?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0이고, Z도 0인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은, 첫 번째 라인은 X도 0이고 Z도 0입니다. X도 0이고 Z도 0인 상태에서 V.dl을 해주면 되는데, 명심해야 될 거는 X가 컨스탄트, Y도 0이니까 그거의 미분 dx, dz도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미분 요소, 컨스탄트를 미분해주면 0이니까 dx, dz가 0이니까 요 놈은 계산해주면 vy, dy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vy, dy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vy는 요 놈이 y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2xz에 더하기 3y 제곱에 dy인데, 요때 x가 0이니까 요 놈도 기여를 안 하죠. x도 0이고 z도 0이니까 0이 아닌 놈은 3y 제곱만 있는 겁니다. 3y 제곱 dy 이해하셨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선적분을 해주면 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경로는 y는 1이고 x는 어떻게 되죠? x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1이고 요 직선의 좌표는 x는 0,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도 선분 요소는 dx, dy는 0이다 이런 거예요. y가 1이지만 x, 0, y 이꼴 이런 다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미분 요소는 dx, dy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vx의 dz만 계산해주면 돼요. vz의 dz, 그러니까 4yz의 제곱 dz, 4yz의 제곱 dz인데 y가 1이죠? 컨스탄트로. 그러니까 얘는 4z의 제곱 dz.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놈을 적분해주는데 z를 0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 그 놈이 이제 3분의 4 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경로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경로는 x는 0, z는 1인 라인이에요. 그죠? x는 1, y는 변하고 있죠? x는 0, z는 1. 그래서 요 놈도 라인 엘리먼트는 dx하고 dz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x하고 dz는 0.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vy, d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vy, dy 해주면 그 중에 다 쓰는 게 아니고 x하고 z는 이게 x가 0이기 때문에 요 놈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y 제곱 dy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놈은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3y 제곱 dy인데 시작점이 1, 끝점이 0. 그래서 적분은 시작점이 1, 끝점이 항상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나중점이 되니까 부호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요때 요 라인을 따라서 이 벡터가 한 일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경로는 보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요 x도 0이고 y도 0, z는 변하지만 x도 0이고 y도 0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dx, dy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vz, dz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dz는 4y z의 제곱에 dz 해주면 되는데 이미 y가 0이잖아요. 이놈은 0이 되네요. 요게 y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 일을 하는데 기여를 안 하는 놈이죠. 이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 2, 3, 4를 따라서 v가 한 일을 적분값을 계산해주면
1 더하기 3분의 4 빼기 1이니까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컬로 해서 면적 적분을 해주나 그 벡터를 그 면적이 만드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따라서 선적분을 해주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크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에서 인티그럴 캘큘러스에서 배운 세 가지 주요한 티어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레디언트 티어렘, 어떠한 스칼라량을 그 x에 대해서 x만의 함수인 어떤 스칼라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적분을 해주면 그놈은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알았고, 그놈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해도 그 결과는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할 수 있는 벡터는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항상 나타내줘야 돼요.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함수는 벡터는 우리가 보존장이다. 그 보존장은 항상 그래서 어떤 벡터 필드가 0이면 우리가 그 벡터 필드는 보존장이다. 이렇게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벡터가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나지고 컬 그레이디언트로 해주면 이놈은 항상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주는 게 이제 보존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이랑 스토크 정리는 둘 다 좌변하고 우변을 보면 좌변은 어떤 영역이 있어요. 얘는 최적 적분을 한 거고 다이버전스로 최적 적분을 한 거고, 얘는 컬로 면적 적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영역에서 함수의 도함수, 최적 적분을 해주는 거는 다이버전스로, 도함수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해주는데 최적 적분에 대한 미분은 다이버전스로, 면적 적분에 대한 미분은 컬로 이제 미분을 해준 놈을 각각의 영역으로 다 더해주면, 적분을 해주면 그 놈은 그 영역의 경계, 얘가 볼륨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볼륨의 경계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의 경계는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그 영역의 경계로 적분을 해준 함수값, 영역의 경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값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티어렘이고 스톡스의 컬 티어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하학을 하게 되면 가우스 정리하고 스토크 정리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사실은 전자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선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